두 번째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에 많은 제목들이 헌재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뭐 지금 국회에서 여론에서 왈가왈부하는데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법의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재판부 판단 사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국회 대리인들이 내란죄를 뺍시다라고 하니까 여당은 국민 사기다, 사기 탄핵이다. 그럴 거면 다시 의결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야당은 내란의 죄를 없애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박 대표님도 우리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니 내란죄를 뭐 안 빼더라도 크게 국회 소추 입장에 불리할 것 같지 않은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점수를 깎아먹는지 저는 지금 아까 공수처나 뭐 이런 국가기관이 우왕좌왕하는 것도 그렇지만 국회나 민주당도 참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펼쳐졌을까요? 마음이 급해서? 아까 공수처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만큼 저는 이제 절차와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중차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절차나 그 과정에 흠결이 없어야만 동의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어요. 그래야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는데 공수처는 영장을 어디서 발부받아야 되는가에서도 잘못한 거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사 체포를 했거나 했다 해도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헌법재판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박근혜 판례하고 그 노무현 판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게 이미 판례로 확립이 돼 있습니다. 임의로 빼거나 더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분명히 탄핵 소추 의결서에 탄핵 소추 사유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란죄. 네. 내란죄가 내란죄 해가지고 38번. 38번 단어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 의결서 제일 앞쪽에 보면 탄핵 소추를 하는 취지를 약 한 3단락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그 3단락이 주로 이제 탄핵 소추의 개요겠죠. 네. 그 개요도 다 내란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에서 20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한 탄핵 소추 사유, 그러니까 그 개요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소추를 해놓고 자,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하겠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국민 기만이고 국회의 그렇죠. 기만입니다. 그럴 권한이 있나요? 그럴 사람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검사가 아니잖아요. 검사가 기소장 바꾸는 거랑 그걸 다르잖아요. 임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소추단 대리인단이죠. 소추단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걸 해버린 거예요. 물론 내란 행위라고 말을 해요. 행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일견 타당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때도 내란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그 구성하고 있는 위반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거기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란은 어떤 내란인가요? 혹시 내란이라고 그러면 김현 대변님은 내란이라는 단어에서 뭘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내란이 뭔가요? 저는 주로 이제 폭력적으로 뭔가 권력이든 뭐 군대든 힘을 탈취하는 행위? 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수단이 폭력적이다. 폭력적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네네. 폭력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행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 폭력적으로 권력을 탈취하겠다는 행위인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뭐 여의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나보다 더 힘이 세네. 우리의 상식 속에 들어있는 일상 언어로서의 내란은 폭력으로서 정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폭력적인 정권 쟁취 행위가 내란입니다. 영어로는 rebellion,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란에 가깝죠. 네네. 폭력적인 정권 찬탈 행위, 이가 리벨리언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내란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상 언어상의 내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쓰는 단어건 법조인들이 쓰는 단어건 언론인들이 쓰는 단어건 간에 그 내란은 우리들이 일상 언어에서 쓰는 내란이 아닙니다. 그 내란은 정확하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단어도 형법상의 내란입니다. 형법상의 내란은 뭐냐면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행한 것. 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라는 겁니다.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목적. 그거는 이제 국회를 강압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내란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형법상의 내란이 되는 겁니다. 형법상의 내란. 그러면 정확하게 형법상의 내란을 가지고 소출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형법상의 내란죄를 가지고 소출을 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소추 사유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근데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개헌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철회를 해버리면 내란죄로 구성 안 하고 헌법 위반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에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하나 더. 그래서 내란죄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구성을 안 할 거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늘도 최상목 권한대행 보고 내란 행위다라고 또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한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그 내란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란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헌법상 내란, 형법상 내란은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행한 게 내란이잖아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내란 동조행위입니까? 내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갑자기 철학 강의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돌멩이가 있으면 저는 돌멩이라는 단어로 이걸 지칭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단어하고 이 대상하고 사이에는 많은 다른 공간들이 그 뭐랄까요? 교집합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거 말고 더 다른 것도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눈앞 돌멩이만 지칭하는 거 아닌데 아무튼 간에 이런 교묘한 그런 격차, 편차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언어의 마술을 부리는 건데 내란죄란 형법상의 내란죄를 가지고 기소를 했고 형법상의 내란죄라고 한다면 지금 최상목 보고 내란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건 틀린 표현입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쓰고 있잖아요. 왜죠?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을 진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진압하겠다고 하면서 내란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원래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국화빵에는 국화가 없긴 하지만 그래 호떡에는 꿀은 들어가야죠. 뭐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뭘 하겠다는지.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그러니까 심판장에서는 내란죄를 다투지 않으면서 정치의 언어로서 선동해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아주 남용을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국회에서 애초에 내란죄로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심판도 내란죄로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을 거였으면 처음부터 탄핵 소추를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정확하게 구성했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헌법재판소법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행위를 재구성도 함부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를 재구성을 하는 걸 남용을 하게 되면 맞아요. 어떻게 탄핵 소추 의결서를 만들었냐와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재구성할 권리를 줘버리게 됩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법적인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보다 많은 걸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수의 국회의원들의 의사로 만들어진 소추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고칩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할 때 아마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